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와 금융시장의 숨겨진 흐름을 날카롭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산 시장에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드디어 7%를 뚫고 올라갔다는 뉴스 다들 들으셨죠? 영끌족들의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7% 금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옥문은 4월 1일, 바로 며칠 뒤부터 열리게 됩니다. 당장 4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5천만 원으로 사실상 꽉 막혀버립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 바닥에서 이 돈으로 집을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겨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8%, 9%, 심지어 10%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징벌적 이자를 여러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충격은 이미 현장을 강타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바로미터, 잠실의 대장아파트죠. 리센치 33평형의 실거래가가 최고가 36억 원에서 최근 30억 5천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단숨에 무려 6억 원 가까이 한 방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단 한 번의 거래로 자산 가치의 15%가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이자 공포가 덮쳤습니다. 도대체 4월 1일에 무슨 법이 바뀌길래 은행들이 대출문을 쾅 닫아버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책의 숨겨진 발톱을 해부하고 앞으로 펼쳐질 서울 집값의 2차 대폭락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 부동산 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신한 하나, 우리농협 2호대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드디어 7%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3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7% 간다 말만 많았고 6.84%까지 턱 밑까지 차오르더니 이번에 확실하게 그 선을 뚫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의 사신이라고 불리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이 금리가 지금 4.48%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심리적인 붕괴선, 즉 자산 시장의 임계점으로 보는 수치가 바로 4.5%입니다. 과거에도 이 4.5% 선을 넘어가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며 대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공포의 구간에 거의 턱 밑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한국은 지금 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지면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영원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마저 12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이코리아가 아니라 팔자팔자 외치며 셀코리아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2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순매도 금액만 무려 51조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돈을 빼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그 결과 환율이 달러당 1,510원 투권까지 열려버렸습니다. 하루 평균 1,490원을 오르내리면서 전 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서 원화 가치 하락폭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으면 수입 물가는 무조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 다 오르는데 국내 물가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결국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강제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한국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던진 메시지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
물가 상승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기 위해서 과잉 대응이라도 좋다. 즉, 금리 인상을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벌써부터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0.25%씩 기준금리를 쫙쫙 올릴 거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의 7%를 넘어서 8%, 9%, 심지어 10%를 향해 무조건 직진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바로 이런 최악의 거시경제 폭풍 속에서 정부가 은밀하게 꺼내든 규제의 칼날이 바로 4월 1일 대출 한도 제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월 1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숨겨진 정책의 발톱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참 어렵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우리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그저 돈만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 챙기는 공짜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우리에게 대출을 내줄 때마다 일종의 세금처럼 정부기관에 돈을 내야 합니다. 이걸 바로 보증기금 출연요율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무겁고 뜯어가는 게 많은 준조세 비용인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아주 조용히 슬쩍 바꿨습니다.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은행이 내는 세금을 차등해서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선이 얼마냐? 바로 2억 4,900만 원, 대충 2억 5천만 원입니다. 은행이 한 사람에게 2억 5천만 원 넘게 고액으로 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왕창 올려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이 세금 비율이 최저 0.0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대출액인 2억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해주면 이 출연율 비율이 0.17%에서 최고 0.20%까지 수직으로 치솟게 만들어놨습니다. 수치만 0. 몇 %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무려 17배에서 20배가 급등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세금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징벌적 페널티입니다. 은행 전체 자산으로 보면 예전에 100억 원 정도 내고 퉁치던 세금이 갑자기 2천억 원으로 불어나는 엄청난 영업타격입니다. 은행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이웃집 천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이 막대한 세금 폭탄을 자기들이 절대로 떠안지 않습니다. 은행이 살기 위한 해결책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아예 2억 5천만 원 넘게는 대출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고액대출 심사를 엄청나게 깐깐하게 해서 알아서 돈줄을 조이는 거죠. 정부가 예전처럼 나서서 직접 대출 한도를 얼마로 깎아라, 규제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욕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 스스로가 손해를 안 보려고 알아서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아주 지능적이고 무서운 꼼수입니다. 실질적인 돈줄 마르기 작전인 겁니다. 둘째, 그래도 나는 죽어도 돈을 2억 5천만 원 이상 빌리겠다. 바지가랑이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은행은 차갑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빌려줄게. 대신 네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내야 할 이 엄청난 세금, 네가 가산금리로 다 토해내. 이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가 7%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인 가산금리가 턱턱 붙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8%, 9%, 심지어 10%까지 뚫고 올라가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아파트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너무나 무서워서라도 2억 5천만 원 이상은 감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시장 옥죄기입니다. 이런 끔찍한 자금줄 차단 사태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장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공포에 질려 대폭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의 진원지가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자존심이자 심장부인 잠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즉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배장 아파트들이 줄줄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단단했던 거품이 속절없이 터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인 실거래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의 대장 미센츠 33평형 20층 물건이 지난 3월 19일에 30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도장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가 한때 최고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36억 원이었습니다. 고작 몇 달 만에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이라는 거금이 한 방에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무려 15%가 폭락했습니다. 이보다 더 소름 돋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30억 5천만 원짜리 실거래가가 뜬 날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직접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가장 싼 저층 매물이 3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층은 32억 5천만 원, 고층은 33억 원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가 호가보다 2억 원 넘게 싼 30억 5천만 원에, 그것도 저층도 아닌 20층, 로열층이 거래가 성사됐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장 폭락 시장이 겪고 있는 핏빛 진실입니다. 매수자들, 즉 집을 사려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완벽하게 갑이 되어버린 시장입니다. 매수자가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가서 네이버 호가 다 무시하고 나는 이 가격 아니면 절대 안 산다, 안 팔 거면 말아라 하고 배짱을 튕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폭탄에 다급해진 매도자 집주인은 피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올려둔 호가에서 2억 원, 3억 원을 그 자리에서 덜컥 깎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네이버 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호가보다 수억 원이 폭락한 채로 은밀하게 투매 거래가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현상은 단지 리센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단지들도 모조리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리센치 12평형 소형 아파트는 18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단숨에 17%가 날아갔습니다. 대장 중에 대장이라는 엘스 45평형은 46억 원 하던 가격이 38억 원으로 8억 원이나 증발해버리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억 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내격으로 불리던 트리지움 25평형 역시 29억 6천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4억 원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구축만 떨어지는 걸까요? 신축이라고 과연 이 폭락장에서 안전할까요?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일명 잠레아도 박살이 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34평 국민평형이 46억 원까지 치솟았었는데 이번에 41억 2천만 원까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50억 원은 거뜬히 간다고 콧대 높게 큰소리치던 신축 배장 아파트가 단숨에 5억 원 가까이 빠진 겁니다. 호가는 이미 39억 원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거래조차 뚝 끊겨버렸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장 아파트들도 이 피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35평형은 46억 2,500만 원에서 43억 8,5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잠실 우성 등 재건축 단지들 모조리 2억 원에서 3억 원씩 줄줄이 하락폭탄을 맞으며 줄초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지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으로 확 막혀버렸지. 도대체 누가 지금 미쳤다고 8%, 9% 이자를 내면서 40억 원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시장에 들어올 돈줄이 완벽하게 말라붙으니 집값은 호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부터 무참하고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월 1일은 단순하게 달력이 넘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울 집값이 2차 대폭락으로 접어드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좀 올린다, 규제 좀 한다, 이런 말랑말랑한 이슈들만 시장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돈줄 자체를 목조르는 진짜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은행들이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을 알아서 옥죄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가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버티다가는 이자 때문에 파산하겠구나. 이런 공포가 영끌족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이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지금 현장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도 그 매물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출이 2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수십억짜리 집을 무슨 돈으로 삽니까? 결국 시장에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끔찍한 거래 절벽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건은 쌓이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호가를 낮추며 제발 내 집 좀 사달라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리센치가 30억 원에 뚫렸다고 놀라셨습니까? 이대로 대출문이 닫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29억, 28억, 심지어 20억대 초중반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그저 시간 문제입니다. 자산시장의 대붕괴가 시작되는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매물이 무섭게 쌓이고 있습니다. 집을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막혔으니 돈줄이 끊긴 매수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산금리까지 덮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8%에서 10%까지 치솟는다면 아무리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라고 해도 선뜻 부동산에 돈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꽂아두고 안전하게 이자를 받거나 미친 듯이 오르는 달러를 사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패시너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꼭지의 집을 산 영끌족들은 이제 퇴로가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헛된 희망 고문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뛰고 있고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이건 경제 시스템을 포기하겠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때려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는 더 오르고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이 이중고 속에서 서울 집값은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엘리트 단지가 무너졌다는 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단지들에 닥칠 피바람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나아가서 마용성과 노도강까지 이 하락의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4월 초가 지나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을 겁니다. 대출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이번 규제는 그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보았던 그 끔찍한 자산가치 하락의 공포를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자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친 폭락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지금 잠실 집값이 최고가 대비해서 몇 억 떨어졌다고 해서 야, 이거 엄청 싼 거 아니야? 이제 바닥 쳤네. 하고 섣불리 매수에 덤벼들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집을 산다는 건 앞으로 8%, 9%, 심지어 10%까지 치솟을 수 있는 살인적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늪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한번 물리면 평생을 은행빚만 갚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무조건 현금을 꽉 쥐고 철저하게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칠 때는 우산을 쓰고 안전한 곳에서 비를 피하는 게 상책이지 굳이 밖으로 나가서 온몸으로 비를 맞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현금을 금고에 꽉 쥐고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부의 대출 한도가 2억 5천만 원으로 꽉 막히고 고금리 상황이 장기적으로 굳어지는 이 4월의 끔찍한 위기는 준비 없이 빚을 낸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지옥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현금을 모아두고 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정책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수억 원씩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시장입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저의 전문적인 견해일 뿐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